안녕하세요. 재미삼아입니다. 요즘 저희가 집을 보러 다니고 있잖아요. 저번에 올린 집 영상에 되게 꿀팁을 달아주신 밴쿠버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알고 보니까 리얼터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정말 저희에게도 너무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저희가 맨 처음에 들어오면서 인사하고 이런 걸 다 찍으려고 했는데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워서 어이구 하다가 그 부분을 못 찍었어요. 네,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스티브 한이라고 하고요. 캐나다 이민 온 지는 사실 좀 꽤 됐습니다. 제가 6년 차 됐네요. 그래서 제가 엄청 오래되셨네요. 지금 제가 부동산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대 중후반부터 리얼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12년 차 됐습니다. 젊어 보이셔서 경력이 막 12년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굉장히 초반에는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고요. 지금은 뭐 웬만하면 다 12년 동안 겪었던 게 별의별 일을 다 겪었거든요. 최대한으로 밴쿠버에서 집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보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좀 감사하죠. 저희가 너무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네. 기다렸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 대해서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네네. 그 집을 까먹었다. 집을 사야 할 때 왜 절차가 있잖아요. 내가 집을 사야겠다 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밟아야 하는 절차에는 대충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은 그 영주권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취득세라고 나들 다 캐네디언도 내는 취득세 플러스 20%를 내야 되거든요. 매매가에. 엄청납니다. 여기서 좀 유학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한국에 계신데 여기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20% 얹어서 생각해보면 이제 너무 비싸잖아요. 원래도 비싼데. 맞아요. 그래서 그건 힘들고 우선 영주권이 나오신 거를 전제하에 첫 번째가 우선 은행에 가서 먼저 알아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뭐냐면 몰기지 맞아요. 80% 정도를 은행 돈을 빌리는 경향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게 딱 80% 정도를 이렇게 잡혀있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20% 그러니까 자기 현찰, 여기서는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다운 페이먼트. 네네. 근데 20% 다운 페이먼트 현찰이 없을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에서 볼 때 위험성이 높은 바이어다.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돼서 몰기지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심사도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20% 이상이면 좀 더 그나마 몰기지 보험도 안 들고 은행에서도 감정이 나가거든요. 매매를 계약을 하셨을 때. 근데 20%가 아닌 사람들은 또 은행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에서 보내는 감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까다롭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또 뭐가 있나요? 어떤 절차가요? 사실은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사는 쪽 리얼터와 파는 쪽 리얼터가 따로따로 있게끔 법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같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하우스라고 지금 이제 영상을 보면 보러 가셨다가 이 집에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 오픈하우스를 지내가고 있는 그 리얼터와 계약을 할 수가 있었죠. 작년 전도까지. 파는 쪽에 약간 항상 치우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냐면 오픈하우스에서 처음 만나신 거고 그쵸. 파는 쪽 고객은 그래도 좀 이미 친분이 있어요. 친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약간의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파는 쪽을 잠깐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도 벌어지다 보니까 리얼터 분들과 같이 이제 오픈하우스를 다니시면 좀 더 협회에서 권장하는 바이죠. 네. 근데 이렇게 미리 보시고 자기 리얼터한테 연락해서 이 집 어떠해요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리얼터까지 구하고 나서는 그 다음 절차는 이제 뭐 이렇게 계약 오퍼를 넣고 맞습니다. 계약을 넣고 네네. 그런 절차. 몰기지 알아보는 거 그게 사전 승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영어로는 pre-approval process라고 정확히 이제 얼마 은행에서 준다가 아니고 대충 그 언저리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불 정도를 대출을 해준다라는 게 사전 승인을 주는데 은행마다 다 틀립니다. 심사 기준도 좀 틀리고요. 그거를 보통 한 4개월 정도를 인정을 해줘요. 4개월이 지나면 또 사전 승인 또 받으려고 제출하는 것들 있잖아요. 직장이 어디며 뭐 지금 스탑이라든지 그런 거죠. 네, 그걸 또 한번 확인해야 돼요. 4개월 지나면 한번 받아놓고 4개월 내에 오파를 집어넣는 게 제일 권장하죠. 오파 집어넣고 오파라는 건 이제 좀 영어로 굴리면 offer. 오파가 뭘까 이래 하시는 분인데 offer 계약인데 오파를 집어넣고 지금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이 시기 바이어스 마켓이에요.
그러니까는 저희에게 유리한 마켓. 맞습니다. 사는 사람이 갑인 거죠. 불과 1년 전에는 콘도는 셀러스 마켓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전 승인이건 뭐건 무조건 준비를 완벽하게 최종 승인까지 준비하고 나서 오퍼를 집어넣고 조건을 못 달았어요. 지금은 조건을 다세요. 한국하고 일반적으로 틀리게 오퍼를 집어넣더라도 바이어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닌 거다 하면 캔슬을 하고 계약금도 안 뜯기고 저희가 갑인 거죠. 완전 갑이죠. 불과 1년 전에는 오픈하우스 가잖아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밖에 신발들이 좀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1년 전에는 그냥 막 완전히 독대기 시장이라고 그러나 네, 말도 안 됐었어요. 네. 제가 오픈하우스 할 때 저 혼자서도 컨트롤이 안 돼요. 사람이 너무 밀려다 오니까. 콘도는 보통 바깥에 이제 오픈하우스 할 때 사인을 붙이지만 단독 같은 경우는 팻말이 있어요. for sale이라고. 그 팻말을 꽂으면은 그 바이어들이 좀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열기가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셀러들이 갑이었기 때문에 고르는 거예요. 어떤 오퍼가 제일 좋냐. 가격은 가격이지만 뭐 잔금 치르는 이사 날짜도 네가 골라. 셀러가 빈칸으로 가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바이어스가 갑이라서 내가 일주일 또는 막 열흘 심지어 2주까지 잡아놓은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보겠다. 2주 동안 몰게지 최종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은행에서 감정도 보내고 인스펙션이라고 그 집안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 물 틀어보고 뭐 단독 같으면 지붕에도 올라가 보고 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좀 아파트면은 물이 새면 큰일 나거든요. 이런 새는 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게 인스펙션 기간입니다. 그게 보통 한 일주일. 대략적으로 그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또는 이게 인스펙터마다 좀 틀려요. 다 일반적으로 한 300에서 한 400불 사이가 콘도라고 보시면 돼요. 콘도도 사이즈마다 틀리겠죠. 원베드면 좀 싸게 해주신 분은 250불도 봤어요. 예. 근데 이제 좀 경력이 좀 중요하죠. 왜냐면 이런 막 몇십만 불짜리 몇억짜리 사면서 요 뭐 50불을 아끼려고 이게 나중에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책임은 또 져주진 않습니다. 인스펙터가.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는 바이어로서 집값 올라오는 거 보고 그 가격만 보고 이제 대충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인스펙션 가격이라든지 변호사 가격이라든지 집 가격 말고도 다른 추가되는 비용이라든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선은 복비. 복비는 사는 쪽에 사는 쪽 사실 때는 복비가 들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취득세. 여기에서는 이제 property transfer tax라고 그게 첫 2억의 1%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000불은 누구나 다 내야 되고 나머지 잔액의 2%가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2% 픽스예요. 더 있긴 있어요. 뭐 3 밀리언짜리까지가 보통 그렇고 그 이상 또 더 많이 또 추가 비용이 드는데. 그렇지. 거리가 멀죠. 보통은 이제 20만 불에 1%, 나머지 잔액의 2%까지만 생각하시면은 계산이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생애 첫 구매자는 혜택이 있어요. 혜택이 있어요? 취득세 면제. 면제돼요? 근데 다 되는 게 아니라 네. 가격이 이게 변화야 되긴 해요. 50만 불까지. 네. 요즘 50만 그러니까 집이 어딨어요? 맞아요. 네, 네. 힘들죠. 이게 좀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좀 올려달라라는 게 좀 많은 분들의 피드백인데 아직 정부에서는 그래서 50만 불까지는 100%. 그럼 50만 1000불짜리 집을 사게 됐다. 그러면 취득세 다 내느냐? 또 그건 아니고 50만 불에서 52만 5천 불까지 슬라이딩 스케일이라고요. 조금씩 면제 99%, 98%, 97%에서 52만 5천 불까지는 뭐 한 1% 면제까지 52만 5천 이후부터는 이제 100% 다 내는 거죠. 아이 짜다. 그리고 나머지가 변호사 비용.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스펙터처럼 어떤 분야에 따라서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700불에서 한 1200불 요 사이로. 왜냐면 변호사가 있고 법무사라고 노타리 퍼블릭이라고 굴리면 노터리. 제 참고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6년 전에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제가 영어 수업을 한 적이 있어서 영어로 막말해라고 책까지 낸 적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린 표현이나 발음이나 이게 좀 자꾸 버릇처럼 나오네요. 노터리 퍼블릭 그게 법무사인데 법무사가 좀 더 저렴하신 게 법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 변호사처럼 대변을 못 해주시고 부동산 등기 이전 대행을 해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변호사 비용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에서 조금 어떡하지? 이렇게 당황했던 적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좀 뭐 1, 200불도 아니라 이제 뭐 네, 보통 한 1000불 정도 들으니까 생각 꼭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밴쿠버에서 집을 살 때 이런 놓치기 쉬운 꿀팁 같은 거?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긴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 냉정과 열정 사이. 집 살 때 되게 열정적으로 그냥 이 집 그냥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또 뭐 무조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항상 집 살 때는 약간 냉정적으로 알아볼 좀 팁들이 있죠.
제가 제 12년 동안 봐왔던 노하우가 우선 첫 번째로는 어떤 매물이 나왔다 했을 때 이 매물이 얼마만큼 나왔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나온지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 한 뭐 3개월 동안 안 팔리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뭔가가 이 집이 생겨서 안 뭔가가 있지 않을까. 다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나온 그 시기와 왜 안 팔렸는지 한번 되새기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사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거는 매물을 리스팅이라고 그러는데 둔갑해서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안 팔려요, 3개월 동안. 그럼 그거를 내려요, 캔슬. 그러고 나서 다시 새롭게 이제 하루를 만드는 거죠. 0 딱 올려서. 막말로 걸려드는 바이들 많이 있어요. 새 거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조사를 하고 그거 좀 확인한 것도 지금 꿀팁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제한인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restriction이라고 그러는데 뭐 애완동물, pet restriction이 있는지 지금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 필요성을. 근데 이제 나중에 하실 때 그 렌탈 리스트릭션이 있는지 렌트를 못 주는 단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자 10채만 아니면 아예 못 주는 단지도 있고 이런 거는 실제 사실 때는 뭐 괜찮으시잖아요. 렌트용으로 사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파실 때 문제가 돼. 이거는 투자자들은 다 빠지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좀 중요성이 있죠. 또 나이 제한. 저번에 보니까 어떤 데 찾아갔더니 에이지 리스트릭션이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 알아보면 시간도 절약하고 또 에너지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필이면 나이가 막 60부터래. 아니면 막 19살도 있어요. 진짜. 네, 근데 지금 괜찮으시잖아요. 그러나 곧 태어난 아기한테는 아기는 또 안 되잖아. 19살. 그래서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아기를 당장 안 가질 거야 막 해서 샀지만 세월에 보니까 아기가 이제 태어날 것 같으니까 그걸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좀 알아보시는 게 세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관리비도 잘 봐야 돼요. 콘도와 타운하우스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다 영어로는 스트라타,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자기 집 같지만 사실 자기 집이 아닌 것이 이제 스트라라잖아요. 관리비를 스트라라 피라고 하거든요. 관리비가 뭐가 포함인지를 확인을 또 해보시면 좋아요. 저번에 제가 영상 보니까 영상만 보더라도 볼 수 있는 게 그 히팅, 난방 시스템이 생김새에 따라서 그 오래된 리얼터도 알거든요. 이게 관리비 포함이겠구나. 저번에 봤던 핫 워터 베이스보드라고 뜨거운 물로 우리말로 이제 라지에타라고 그러잖아요. 난방을 막 이빠이가 아니라 맥시멈으로 틀어도 관리비가 포함이니까 겨울에 엄청나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콘도들은 전기는 누진세가 있어서 조금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타운하우스나 콘도를 보실 때 Contingency Reserve Fund라고 보험으로 남겨두자라는 자금, 추후에 보수 뭐 있잖아요. 뭐 지붕이라든가 외벽, 페인트, 뭐 주차장 고치자 할 때 쓸 용도로 킵해놓는 거. 네. 그 금액이 얼마만큼 쌓였냐도 중요해요. 왜냐면 들어가시자마자 갑자기 오늘 많이 내야 돼. 네, 맞아요. 갑자기 이제 비용이 거의 없다고 걷는 경우가 있어요. 다 좋아 보여서 샀더니 갑자기 한 3개월 뒤에 많게는 10,000불씩 다 내라. 충당 보수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매달 내는 관리비가 그쪽으로 몇 프로가 보통 쌓이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죠. 그런 거는 진짜 저희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바이어스 마켓이기 때문에 오퍼를 넣을 때 일반 요 세 가지 조건을 집어넣거든요. 첫 번째가 몰게지가 되는지 여부, 두 번째가 아까 인스펙션, 그거 한 일주일 사이에 다 해보는 거예요. 인스펙션 물 틀어보고 은행에서 감정도 나가보고, 그리고 마지막이 요 스트라타 서류라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반상회 매달 열리잖아요. 여기도 똑같거든요. 이런 뭐 보수를 하자 뭐 이런 내용들, 또는 지금 렌탈을 지금 우리가 뭐 제약을 줬는데 렌탈을 제약을 주지 말자, 이런 내용들이 매달 뭔가 얘기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스트라타 여기 이제 미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속기록을 지난 2년간을 보여달라는 거에 그 조건 중에 하나예요. 리얼터나 고객분들이 그걸 읽어보는 거죠. 무슨 내용이 오고 갔냐.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일주일 동안 다 봤더니 충족 시에 그때서야 계약금을 건 거예요. 보통 계약금은 5% 매매가에. 진짜 필요한 내용들이. 네. 특히 저희한테. 지금 알아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 쏙쏙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영주권을 아직 뭐 2, 3년 뒤에 신청할 것 같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저희는 막 빠져든다 이러면서 들었어. 집 보는 게 결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3개월 만에 결혼해요. 집도 금방 그래 찾는 분도 계시고 진짜 막 한두 번 보시고 딱 맞아.
어떤 분들은 좀 오래 가는 거죠. 결혼 꼴이 나기까지가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그 조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좋았는데 읽어보니까 2013년부터 이제 그 BC주에서 권장하는 게 주로 이제 오래된 콘도이긴 하지만 디프리시에이션 리포트라고 감가상가 보고서를 하라고 권장을 해요. 매 3년마다. 이 단지 내에 신체 검사한 거예요. 3년 뒤에는 아까 말씀 보수가 필요하겠다 이런 거를. 다 좋은데 그거 하나 읽어봤더니 그 검사한 엔지니어가 3년 뒤에 발코니 고쳐야 될 것 같아 이 단지는. 그럼 파혼. 아 그렇죠. 하다가 안 해. 열어봤더니 한번 갔다 온 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건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과감하게 그때 잘라야지 질질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맞아. 이런 서류 검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네. 완전 진짜 네. 이게 저희가 영상을 찍으려고 찍었는데 저희한테 막상 진짜 실제로 도움되는 내용이고 저희가 제일 재밌게 들은 것 같아요. 아, 네. 아유, 네, 이게 진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또 같이 오픈하우스 하러 저도 제 오픈하우스를 진행하고 또 오픈하우스 보러 다니시고 하우스 헌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피 하우스 헌팅.